천곳의 철학자가 60대에게 전하는 무거운 경고. 나는 이 땅에서의 봄과 가을을 견뎌왔습니다. 나를 찾아오는 많은 이들이 묻곤 합니다. 교수님,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지만 오늘 나는 여러분께 오히려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를 숨 가쁘게 달려오신 여러분, 60년간 빌려 쓴 건강을 당신의 몸이 되돌려받기 시작하는 그 시기를 위해 당신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내게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누구보다 건강하고 활기가 넘쳤지요. 젊음과 건강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그 친구는 술을 즐겼고 기름진 음식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운동은 늘 내일의 몫으로 미루었습니다. 아바 70대에 다시 만난 그는 병상에 누워 몸이 나를 배신했다며 한숨 짓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과연 몸이 그를 배신한 걸까요? 아니면 그가 먼저 자신의 몸을 저버린 걸까요? 나는 이 나이에도 여전히 책상에 앉아 펜을 들고 이렇게 여러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특별한 체질을 타고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 자신과 맺어온 길고 조용한 약속의 결과일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체중계 숫자에 집착합니다. 체중 관리를 더 작은 옷에 몸을 맞추는 미용의 문제로 여기지요. 참으로 기가 막힌 역설입니다. 날씬해 보이는 것에는 집중하면서 건강한 체중이 결정하는 인생 후반부에 깊이 있는 삶의 질은 간과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지금 한창 인생의 정점에 서 있는 40대, 50대 여러분 이해합니다. 경력을 쌓고 자녀를 키우느라 여념이 없으시겠지요. 아직은 괜찮다. 이 일만 마치면 관리해야지.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하지만 작은 불성실함이 모여 거대한 건강부채가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이 영상에서 나는 뜬구름 잡는 조언을 드리지 않을 겁니다.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인 시선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체중 관리가 선택이 아니라 미래의 나 자신에 대한 도덕적 의무가 되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단순히 살을 빼야겠다는 동기부여를 넘어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더 깊은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 약속합니다. 첫 번째 지혜, 몸은 위대한 지성이 머무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 던지고 싶은 화두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단순한 고깃덩어리가 아니라 빛나는 지성이 머무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60세라는 나이는 이 성전이 앞으로 견고하게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것인지를 결정짓는 생사의 갈림길, 즉 무서운 생물학적 분수령입니다. 젊은 시절의 체중 관리는 흔히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외모의 문제로 여겨집니다. 옷맵시를 살리기 위해 혹은 젊음의 매력을 과시하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지요. 하지만 60을 넘긴 나이부터 체중계의 눈금은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미학이나 매혹의 영역이 아니라 철저한 생존의 영역이자 내 생명의 밀도를 관리하는 가장 엄숙한 의식입니다. 인간의 생리적 기능은 60세를 기점으로 마치 가을날의 낙엽처럼 급격한 퇴화의 궤도에 진입합니다. 근육은 소실되고 신진대사는 젊은 날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이때 불어나는 살과 지방은 단순한 잉여물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무거운 독과도 같습니다. 나는 평생을 철학에 매진해온 사람입니다. 철학자로서 깊이 통찰해 보건대 맑고 투명한 지성은 결코 병들고 낡아빠진 육체라는 그릇에 온전히 담길 수 없습니다. 마음과 몸은 철저히 하나로 연결된 유기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은퇴라는 전환점을 맞이하며 거대한 심리적 착각에 빠집니다. 그들은 내가 지난 30년, 40년 동안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뼈 빠지게 일했으니 이제는 내 몸에게 완전한 휴식을 주어야겠다라고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발행합니다. 그리고는 걷기를 멈추고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육체를 안락한 소파 위에 방치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휴식이 아닙니다. 철저한 오해입니다. 대자연의 섭리 속에서 움직임을 멈춘다는 것은 곧 부패와 소멸의 과정을 앞당기는 행위일 뿐입니다. 고인 물이 썩어 들어가듯 편안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육체의 정지는 결국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입니다. 이 대목에서 제 마음속에 깊은 슬픔으로 남아있는 연세대학교 시절 옛 동료 교수 한 분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정말이지 누구보다도 뛰어난 석학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거대한 우주를 담아낼 만큼의 깊은 학문적 지식과 번뜩이는 통찰력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연구실에 마주 앉아 밤이 깊도록 학문과 인생을 논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오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철학적 사유만이 인간을 위대하게 만든다고 믿었을 뿐 자신의 육체를 돌보는 일은 학자가 할 일이 아닌 하찮은 일이라며 철저히 경멸하고 무시했습니다. 운동장 한 바퀴 도는 법이 없었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그저 엄청난 양의 기름진 음식과 술로 위장을 채우며 무절제한 폭식을 일삼았습니다. 그가 60세가 되어 정년 퇴임을 했을 때 그의 몸은 이미 고도비만으로 인해 걷잡을 수 없이 무거워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불과 5년 뒤 65세라는 아직 창창한 나이에 참혹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과도한 체중으로 혈관에 가해진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병원에 문병을 갔을 때 그 참담한 광경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휠체어에 간신히 몸을 기댄 채 앉아있는 그의 모습은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혀가 굳어 말이 나오지 않고 반신이 마비된 무거운 육체에 갇힌 채 그의 두 눈동자만이 절망적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내게 이렇게 절규하는 듯 했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아직 세상에 꺼내놓지 못한 위대한 사상과 지혜가 이토록 넘쳐나는데 이 무너져 내린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단 한 글자도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구나. 결국 그는 그 위대한 지식을 단 하나도 세상에 남기지 못한 채 철저한 무력감 속에서 쓸쓸히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슬픈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여러분의 육체는 여러분의 영혼과 지혜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하고도 신성한 도구입니다. 육체가 무너지면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지식도 가족을 향한 따뜻한 사랑의 표현도 모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부터는 여러분의 육체를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밥상 앞에 앉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 생명의 성전을 튼튼하게 보수하기 위해 거룩한 양식을 먹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공허함과 탐욕을 달래기 위해 내 소중한 위장을 쓰레기통처럼 취급하고 있는가? 육체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 그것이 바로 존엄한 노년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지혜, 살이 찔수록 노년에 빛나는 자유는 빼앗깁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 심어드리고 싶은 철학적 명제는 바로 자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무섭고도 냉혹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불필요하게 축적된 잉여지방, 즉 그 무거운 뱃살과 군살의 무게는 여러분이 노년에 누려야 할 온전한 자유의 크기와 완벽하게 반비례합니다. 살이 찌면 찔수록 여러분의 자유는 그만큼 처참하게 깎여나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유라고 하면 정신적으로 얽매임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만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삶에 접어들면 철학적 사유나 통장 잔고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절대적인 척도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육체를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물리적 권리, 즉 이동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의 몸무게가 늘어난다는 것은 단순한 부피의 팽창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 순간 지구의 중력을 이겨내야 하는 여러분의 척추와 무릎 관절, 그리고 쉴 새 없이 피를 뿜어내야 하는 심장에게 엄청난 형벌을 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거운 체중이 짓누르는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순간, 혹은 혈관이 막혀 걸음걸이가 둔탁해지는 그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지대로 문 밖을 나설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권리를 영원히 박탈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 머리가 하얗게 새고 얼굴에 깊은 주름살이 져서 늙었다고 슬퍼합니다. 하지만 제가 100년을 넘게 살아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생애를 곁에서 지켜본 바에 따르면 진짜 늙음은 거울 속에 비친 겉모습이 변할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늙고 비참해지는 진짜 시작점은 바로 내 몸을 스스로 돌보고 건사할 수 있는 자립의 능력을 상실하는 바로 그 찰나입니다. 한번 가만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몸이 너무나 무겁고 병들어 혼자서는 화장실조차 갈 수 없게 된 일상을 말입니다. 나의 가장 사적이고 내밀한 영역조차 사랑하는 자식들의 힘겨운 부축이나 일면식도 없는 요양보호사의 낯선 손길에 의존해야만 하는 상황, 나의 의지대로 몸을 일으킬 수 없어 누군가의 도움이 올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그 끔찍한 무력감, 여러분 스스로 방치해버린 무거운 육체로 인해 타인에게 철저히 종속되어야만 하는 그 상태야말로 인간이 노년에 맞이할 수 있는 가장 가혹하고 잔인한 감옥입니다.
그 감옥 안에서는 평생 지켜온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조차 허무하게 바닥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이쯤에서 제 개인적인 삶의 궤적을 하나의 작은 증거로 여러분 앞에 꺼내놓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1920년에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에는 어머니께서 이 아이가 과연 20살까지 살 수 있을까 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셨을 만큼 몹시도 병약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50살 무렵 몸을 결코 방치하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수영과 규칙적인 걷기 운동은 100세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제 일상의 흔들림 없는 종교와 같습니다. 제가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땀을 흘리며 육체를 단련했던 이유는 결코 남들보다 10년, 20년 더 길게 살기 위한 맹목적인 생존 욕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지 마지막 순간까지 내 두 발로 걷는 자유를 잃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토록 치열하게 체중을 관리하고 몸을 가볍게 유지한 덕분에 제 삶에는 참으로 놀라운 축복들이 찾아왔습니다. 남들은 관절이 아파 휠체어에 의지할 나이에 저는 태평양을 건너 미국 하버드 대학교와 시카고 대학교의 강단에 서서 당당하게 학문을 논할 수 있는 이동의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 나이에도 지팡이 없이 꼿꼿한 허리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국가의 미래를 조언할 수 있는 주체성의 자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눈물겹도록 감사한 것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누구의 부축도 받지 않고 홀로 밖으로 걸어나가 붉게 물든 가을 단풍나무 아래를 거닐며 차가운 바람을 얼굴로 맞이할 수 있는 그 소박하고도 경이로운 일상의 자유입니다. 내 두 발로 낙엽을 밟으며 걷는 그 고독한 산책길의 기쁨은 무거운 육체에 갇힌 사람들은 결코 맛볼 수 없는 생애의 절정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60대, 70대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식탐을 참아내고 운동화 끈을 조여매며 체중을 관리하는 그 고단한 과정은 결코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10년, 20년 뒤의 날들에 내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껏 걸어다닐 수 있도록 오늘 나의 땀과 인내로 지불하는 가장 값비싼 자유의 보장성 보험이자 적금입니다. 오늘 식탁에서 덜어낸 밥 한 숟가락의 무게가 내일 여러분이 짊어져야 할 병상에서의 고통의 무게를 덜어준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기억하십시오. 스스로를 무겁게 방치하여 자유를 잃은 노인은 살아있으나 이미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세 번째 지혜, 60대 비만은 영혼이 앓는 고독이라는 병의 증상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육체의 무게 이면에 숨겨진 마음의 그림자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세상에 내놓았던 첫 저서 고독이라는 병에서 저는 인간의 내면을 서서히 갉아먹는 쓸쓸함의 본질에 대해 깊이 탐구한 바 있습니다. 그 책을 쓴 지 수십 년이 흘렀지만 100년 넘게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며 제가 깨달은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60대 이후 어느 날 갑작스럽게 불어나는 살은 결코 단순한 식탐이나 게으름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히 남몰래 앓고 있는 고독이라는 병의 가장 슬프고도 정직한 신체적 증상입니다. 나이 60이 되면 우리 삶의 무대에는 거대한 정적이 찾아옵니다. 품 안에서 자라던 자식들은 장성하여 각자의 둥지를 찾아 떠나버리고 집안은 빈둥지 증후군으로 서늘한 냉기가 가득합니다. 집 밖의 세상은 어떠합니까? 평생 나라는 존재를 증명해주던 빳빳한 명함과 화려한 사회적 직함이 은퇴와 함께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마땅히 갈 곳이 없고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나는 이제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인가 하는 지독한 허무함과 존재 상실감이 해일처럼 밀려옵니다. 이 견딜 수 없는 내면의 텅 빈 그 차가운 진공 상태를 마주할 때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가장 손쉽게 선택하는 도피처가 바로 주방으로 걸어가 냉장고 문을 여는 것입니다. 마음이 허한 것을 위장이 텅 빈 것으로 착각하는 슬픈 오류를 범하는 것이지요. 무언가를 씹고 삼키는 원초적인 행위를 통해 찰나의 위로를 얻으려 하지만 채워지는 것은 불필요한 칼로리일 뿐 영혼의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굶주림은 결코 음식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가족에 대한 서운함, 뜻대로 풀리지 않은 지난 인생에 대한 억눌린 분노와 불만족은 배출구를 찾지 못한 채 무서운 폭식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과거에 제가 심리적 어려움과 깊은 우울감을 겪는 중년들을 상담하며 목격했던 수많은 사례들이 이를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통제할 수 없는 고도비만과 폭식증으로 괴로워하며 저를 찾아온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눈물을 흘리며
아무리 다이어트를 시도해도 식욕을 억제할 수 없다고 자신의 의지 박약을 한탄했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깊은 내면을 조심스레 들여다보았을 때 제가 발견한 비만의 진짜 원인은 위장의 크기가 아니라 아물지 않은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무심한 배우자에 대한 오랜 원망,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식들에 대한 섭섭함, 그리고 억울한 내 인생에 대한 뜨거운 분노가 용암처럼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그 지독한 원망과 화를 밖으로 터뜨리지 못하니 그것을 달콤하고 기름진 음식들과 함께 뱃속으로 우겨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속에 분노라는 감정이 끈적한 지방 덩어리로 변해 그들의 몸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셈이지요. 그때 저는 그들에게 가혹한 식단 조절이나 운동을 권하는 대신 제가 100년을 살며 가슴에 새기고 실천해온 2가지 삶의 원칙을 처방전으로 내밀었습니다. 첫째, 절대로 화내지 마십시오. 둘째, 남의 험담을 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체중 감량과 이 원칙이 무슨 상관이 있냐며 의아해하던 그들이 저를 믿고 이 2가지 원칙을 일상에 조용히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고 미움을 내려놓으며 용서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자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영혼의 평화가 찾아오고 분노의 불길이 꺼지자 터질 듯 불안하고 맹렬했던 가짜 식욕이 거짓말처럼 잔잔해진 것입니다. 억지로 굶지 않았는데도 몸에 붓기가 빠지고 짓눌렸던 체중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며 잃어버렸던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나이 60에 찾아온 비만이라는 고통스러운 질병을 진정으로 치유하고 싶다면 체중계 위에 올라서기 전에 가장 먼저 여러분의 다치고 외로운 내면부터 따뜻하게 쓰다듬어 주어야 합니다. 몸을 가볍게 만들고 싶다면 마음의 무거운 짐부터 내려놓으십시오. 외롭고 허한 밤, 습관적으로 냉장고 문을 열어 달콤한 간식에서 위안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서재의 책장으로 다가가 좋은 책을 한 권 꺼내어 읽으십시오. 책 속에 담긴 수백 년의 지혜로 영혼의 허기를 든든하게 채우십시오. 방 안에 고립되어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 사람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며 건강하고 다정한 사회적 관계를 다시 짜내십시오. 무의미한 칼로리로 병든 육체를 채우는 대신 새로운 배움과 나눔의 기쁨으로 여러분의 60대라는 찬란한 시간을 꽉 채워 나가시길 100년을 살아온 늙은 철학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드립니다. 네 번째 지혜, 60세, 75세. 인생의 진짜 황금기를 맞이할 준비. 네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나이듦에 대한 커다란 오해와 편견을 산산조각내는 깨달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60세가 되면 인생의 해가 저무는 황혼기라고 부릅니다. 이제는 무대에서 내려와 뒷방으로 물러나야 할 씁쓸한 쇠퇴기라고 스스로 짐작하며 고개를 푹 숙입니다. 하지만 100년이라는 아득하고 긴 세월의 강을 직접 건너온 제가 제 인생의 모든 궤적을 돌아보며 여러분께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진정한 눈부심과 경이로움이 만개하는 시기, 즉 인생의 찬란한 황금기는 결코 20대나 30대의 풋풋한 젊은 시절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성과 영혼이 가장 깊고 향기로운 열매를 맺는 절대적인 절정기는 놀랍게도 바로 60세부터 75세까지의 그 귀중한 시간들입니다. 왜 이 시기가 인생의 진정한 황금기일까요? 철학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생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해답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우리가 30대, 40대를 지나며 치열하게 살아갈 때는 맹목적인 야망과 세상의 얄팍한 성취, 타인과의 피말리는 경쟁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자식을 건사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정작 나는 누구인가? 인생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깊은 철학적 사유를 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나 60세의 언덕에 올라서면 그토록 우리를 짓눌렀던 세속적인 탐욕과 조급함의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관조의 여유가 생기고 삶과 죽음, 인간관계의 그늘과 아름다움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깊은 지혜가 농익은 과일처럼 달콤하게 무르익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직면해야 할 가장 뼈아프고도 중대한 모순이 하나 발생합니다. 우리의 정신이 이토록 완벽하게 무르익어 세상을 향해 가장 훌륭한 지혜를 뿜어낼 준비가 되었을 때 정작 그 지혜를 담아내고 실천해야 할 육체가 늙고 뚱뚱해지며 병들어 버린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리 내면의 깨달음이 태양처럼 빛난들 60세 이후 방치된 체중으로 인해 고혈압이나 당뇨, 심혈관 질환이라는 무서운 불청객이 찾아온다면 그 찬란해야 할 황금기의 무대는 순식간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비대해진 몸과 기름진 피, 삐걱거리는 관절은 무거운 족쇄가 되어 여러분의 위대한 지혜가 세상 밖으로 걸어나가지 못하도록 병상이라는 비좁은 감옥 안에 철저히 가두어버립니다. 체중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결국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야 할 60대 이후의 지적이고 영적인 축제의 시간을 스스로 짓밟아버리는 비극적인 자기 파괴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부끄럽지만 제 일생의 고백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학자이자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남겼던 베스트셀러 고전 영혼과 사랑의 대화를 집필했습니다. 그 책은 저승의 문턱에서도 자랑스러울 만큼 철학자로서의 제 삶을 대변하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언제 그 영혼의 철학, 사랑의 통찰을 깨닫고 책으로 엮어내어 제 삶의 가장 위대한 영향력을 세상에 펼쳤을까요? 혈기왕성하던 30대였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제가 인생의 황금기라고 명명한 60대에 접어들면서부터였습니다. 제 학문적 깊이와 철학의 꽃은 60살이 넘어서야 비로소 찬란하고도 웅장하게 만개했습니다. 만약 제가 60살이 되어 정년 퇴임을 맞이했을 때 세상의 편견처럼 이제는 다 살았으니 편하게 쉬면서 먹고 싶은 것이나 마음껏 먹자며 긴장을 늦추고 체중을 무절제하게 방치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뱃살이 통제 없이 늘어나고 무서운 당뇨 합병증이 와서 책상에 앉아 펜을 쥘 기력조차 잃어버린 채 어느 병원의 차가운 침대에 쓸쓸히 누워만 있었다면요. 여러분, 그 무서운 가정 앞에서 저는 전율합니다. 만약 제 몸을 그렇게 방치했다면 세상은 100년을 살아온 한 철학자의 따뜻한 위로와 사유를 영원히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 개인에게 있어 제 인생이 그토록 아름답게 피어오를 수 있었던 생의 가장 위대한 의미조차 허무하게 증발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제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조용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여러분의 60대는 단순히 쇠락의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 우울한 나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 동안 수많은 눈물과 환희, 실패와 성공을 겪어내며 차곡차곡 쌓아올린 여러분의 고귀한 삶의 철학이 비로소 결실을 맺는 성스러운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60세에 이르러 체중을 철저히 관리하고 건강하고 가벼운 몸을 유지해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젊은이들처럼 예쁜 옷을 입기 위해서나 거울 앞에서 잘난 체하기 위한 얄팍한 이기심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보다 뒤에 태어나 인생의 거친 폭풍을 속에서 길을 헤매고 있는 수많은 젊은 세대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들에게 인생이란 이렇게 깊고 평온하며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지혜를 물려주기 위한 숭고하고도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 무르익은 지혜를 세상에 제대로 나누어주기 위해서는 그 지혜를 담고 있는 육체라는 그릇이 결코 무겁거나 둔탁하게 병들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이 매일의 절제로 훌륭하게 닦아놓은 가볍고 맑은 육체만이 여러분의 황금기가 70대 80대를 넘어 끝없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눈부신 날개가 되어줄 것입니다. 부디 내 몸의 무게를 덜어내어 인생의 진정한 황금기를 향해 가장 높고 우아하게 날아오르시기를 이 늙은 학자가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5번째 지혜. 100년을 지탱해준 중용과 일상의 미세한 규율.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5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까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 마지막으로 심어드리고 싶은 지혜는 바로 동양 철학의 가장 위대한 유산이자 제 100년 삶의 굳건한 준칙이었던 중용의 철학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60을 넘어 체중을 관리해야 한다고 하면 덜컥 겁부터 먹습니다. 젊은 청년들처럼 숨이 턱에 차오르도록 무거운 쇠덩이를 들어 올려야 하는지, 아니면 수도승처럼 가혹하게 밥을 굶으며 고통스러운 절식을 해야 하는지 묻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관리나 수행이 아니라 늙어가는 육체에 가하는 또 다른 형태의 가혹한 폭력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육체와 정신의 관리법은 거창하거나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오직 하나,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중용의 조화로움, 그리고 매일매일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끊임없이 이어지는 고유한 규율의 지속성에 있습니다. 동양의 오랜 지혜는 언제나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필요한 탐욕과 헛된 욕망이 들끓으면 우리의 육체 역시 불필요한 잉여지방이라는 무거운 짐을 몸에 축적합니다. 내면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사람은 결코 폭식을 통해 위장을 괴롭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매일 반복되는 소박하고 정갈한 일상의 습관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깊은 산속의 종교인들이 평생을 바쳐 수행하는 것 못지않은 가장 높고 거룩한 형태의 명상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는 혹독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나의 몸과 마음을 정성스럽게 닦아내는 매일의 의식인 셈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마에 깊은 주름이 패고 흰머리가 날 때 자신이 늙었다고 한탄하지만 제가 100년을 살아보고 확신하는 진짜 늙음의 기준은 다릅니다. 인간은 겉모습이 변할 때 늙는 것이 아닙니다. 호기심을 잃어 배우기를 멈추고 귀찮음을 핑계로 움직이기를 포기해버리는 그 서늘한 순간 비로소 육체와 영혼이 걷잡을 수 없이 늙어버리는 진짜 노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아무런 특별할 것 없어 보이지만 100세까지 저를 이토록 가볍고 맑은 상태로 이끌어준 저의 평범한 일상을 여러분 앞에 가만히 펼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활짝 신문을 펼치고 좋은 책의 문장들을 읽어 내려갑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 뇌의 주름이 평평하게 펴지지 않도록 저의 정신을 맑은 공기 속으로 산책시키는 저만의 신성한 아침 의식입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할 때 제게는 평생을 지켜온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입맛을 당기는 맛있는 사내진미가 눈앞에 있어도 저는 결코 제 위장을 100%꽉 채우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80% 정도 아주 약간의 아쉬움과 배고픔이 남았을 때 미련 없이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습니다. 이 작은 아쉬움이 오히려 제 몸의 신진대사를 깨어있게 만들고 장기를 병들지 않게 지켜주었습니다. 또한 저는 하루의 시간표 속에서 정신의 노동과 육체의 노동을 완벽하게 조화시키려 노력합니다. 오전에는 책상에 앉아 원고지를 삼킬 듯이 펜을 쥐고 치열하게 지적인 노동을 합니다. 그러나 오후가 되면 펜을 내려놓고 수영장으로 가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거나 동네 조용한 산책길을 홀로 걸으며 반드시 제 육체를 쉼없이 움직이는 육체적 노동을 기꺼이 감내합니다. 머리를 썼으면 몸을 쓰고 몸을 썼으면 다시 머리를 채우는 이 완벽한 균형 감각이 저의 뼈와 근육 그리고 정신을 100년 넘게 꿋꿋하게 지탱해준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제발 너무 거창하고 무리한 계획으로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아주 작고 조용한 미세한 규율들을 하나씩 세워보십시오. 오늘 저녁 식탁에서 평소보다 밥을 딱 한 숟가락만 덜어내 보십시오. 식사를 마친 후 습관적으로 푹신한 소파에 몸을 던지는 대신 겉옷을 걸치고 집 밖으로 나가 딱 10분만 더 걸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이 작은 행동이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작고 고요한 일상의 규율들이 차곡차곡 쌓여갈 때 어느 순간 그것은 기적처럼 100년이라는 아득한 세월을 든든히 지탱해내는 가장 거대하고 찬란한 생명력의 기둥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작은 물방울이 마침내 바위를 뚫듯 여러분의 조그마한 절제가 여러분의 노년을 눈부신 황금기로 빚어낼 것임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늙은 철학자의 마지막 당부, 육체를 비워 영혼을 비상하게 하라. 이제 여러분과 가슴 깊이 나누었던 이 긴 이야기를 서서히 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그토록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당부드렸던 60세 이후의 체중 관리와 건강의 문제는 결코 눈금 몇 킬로군을 줄이기 위해 차가운 체중계와 겨루는 얄팍하고 소모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생애 동안 한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고귀한 품위와 자존감을 지켜내기 위한 가장 숭고하고도 거룩한 생명의 수행 과정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치명적이고 무서운 질병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자신을 무심하게 방치하고 생명의 근원인 육체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던 뼈아픈 나태함이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낸 너무나도 슬프고 정직한 결과물일 뿐입니다. 몸은 우리가 살아온 역사를 단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기록하는 가장 투명한 일기장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우주가 허락한 생명이라는 이름의 귀중한 시간은 그 자체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경이롭고 위대한 걸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바로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땀방울을 흘리며 정과 망치를 들고 그 거대한 걸작을 정성껏 깎아내고 다듬어가는 단 한 명의 당당한 조각가입니다. 그러니 부디 한순간의 안일함과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찰나의 방종으로 인해 평생을 바쳐 그토록 아름답게 빚은 여러분 인생의 찬란한 걸작을 허무하게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언제나 여러분의 육체를 맑고 청량하게 그리고 가을 하늘을 맴도는 깃털처럼 가볍게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육체가 한없이 가벼워져야만 비로소 여러분의 영혼이 세속적인 중력의 굴레를 훌훌 던지고 저 높고 푸른 하늘을 향해 한없이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70대와 80대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멀리 아득하게 펼쳐질 미지의 시간들을 향해 흔들림 없는 깊은 평온함과 인생을 관조하는 가장 아름답고 충만한 미소를 머금은 채 고요히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눈을 조용히 감고 여러분의 현재 삶의 방식과 무심코 반복했던 습관들을 찬찬히 되돌아보는 거룩한 성찰의 시간을 꼭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만약 100년의 세월을 건너온 이 늙은 철학자의 진심 어린 이야기가 굳게 닫혀있던 여러분의 가슴속 깊은 곳에 작은 울림이나 삶의 깨달음을 일깨워 주었다면 화면 아래의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곁에 있는 소중한 동배 친구분들과 이 따뜻한 지혜를 널리 공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 매주 저와 함께 삶의 진정한 의미와 인간의 철학을 고요히 다듬어 나가는 귀중한 시간을 가져보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다 보신 후 댓글창에 여러분의 굳은 다짐을 한 줄에 글로 남겨주십시오.
나의 소중한 몸을 한결 더 가볍게 그리고 영혼을 맑게 비워내기 위해 나는 당장 내일 아침부터 어떤 작은 행동을 실천할 것인가? 여러분이 정성껏 남겨주신 그 소중하고 결연한 다짐들을 제가 따뜻한 시선으로 하나하나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걷는 그 아름답고도 가벼운 인생의 여정에 든든한 영적 동반자가 되어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긴 시간 늙은 학자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